자, 용돈 달라고 부모한테 얘기했어요. 뭐가 맞아요? 그러면은 너 용돈이 왜 필요하니? 그랬더니 나중에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찬이라는 아이가 저한테 스피치를 배우는 과정을 이 책에 다 그려놨어요. 너무 못하는 애였는데 하나하나 내가 가르쳐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처음에 용돈 달라고 애가 어떻게 하냐면 용돈 주세요. 3,000원 올려주세요. 왜? 엄마가 물으니까 기찬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냥요. 아니 왜 필요하냐고. 그냥 필요해서요. 아니 이유가 뭐냐니까 꼭 말해야 돼요? 그럼 안 주셔도 돼요. 얼마나 성질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안 되니까 또 와서 땡깡을 부리는 거죠. 땡깡. 여러분 땡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화가 아니에요. 그건 부모랑 엄마 사이가 용돈을 달라는 이유로 인해서 더 나빠지는 거지. 나중에 기찬이가 대화하는 걸 배운 후에는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도 설득해야 돼. 왜 3,000원이나 올려야 되니? 제가 요새 여자가 생겼거든요. 나 걔랑 잘 지내고 싶은데요. 이번에 생일이래요. 근데 걔 생일이 있는지 알았으면 제가 사실은 미리부터 용돈을 조금씩 저축했을 텐데 엄마, 걔를 좋아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생일인 거 얼마 전에 알아서 생일 선물만 줬다 하면 걔랑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그 3,000원만 주세요. 다음부터는 제가 모아서 할게요. 좀 1,000원만 깎아서 2,000원으로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기찬이가 어떻게 말할게? 콜. 오케이. 그래서 2,000원으로 선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전에 기찬이 같으면 스피치를 배우고 대화를 한다는 게 얼마나 좋고 사람을 설득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거 하는 방법을 몰랐을 땐 엄마한테 어떻게 했어요? 주세요. 왜? 그냥요. 안 주실라면 말고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게 말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지금 다들 엄마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 좀 따라해 주세요. 에피소드. 다시 한번 에피소드. 자, 에피소드를 활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을 가장 귀를 즐겁게 하죠. 자, 봐요. 음식은 뭐를 즐겁게 해야 돼? 음식은 입을 가장 즐겁게 해야 되죠. 눈이 아무리 즐거워도 입에 들어왔을 때 맛없으면 아무 소용없듯이 말은 어때요? 말을 하는 사람의 모양새도 좋아야 되지만 그 에피소드, 이야기가 귀 속에 들을만 해야만 훨씬 더 잘 들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에피소드는 뭘 말하는 거냐? 바로 이게 에피소드예요. 얼마 전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잘하는 애가 아니에요. 나오기만 하면 막 벌벌벌 떨고, 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입을 못 띄어. 그래서 말을 딱 2글자로 해요. 2단을 넘어가질 않아. 뭐냐면 주말에 재밌게 놀았니? 여름 휴가 때 뭐 했니? 예. 청평에 갔어요. 재밌었어요. 누구랑? 아빠랑. 딱 한 줄씩만 얘기해. 뭐 먹었니? 치킨이요. 뭐 했는데? 물놀이요. 이러고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그 말을 좀 이어서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말을 안 하는 아이들은 다 잘라서 말해요. 그 말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떠냐? 아이들이 30초 이상 말하기를 무지 어려워하는 거죠. 30초가 얼마나 긴지 알아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걸 말을 못하고 5초, 3초, 2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얘기를 했냐면 너 저번에 여름 휴가 때 뭐 했니? 주말에 뭐 했니? 이걸 쉬지 않고 물어봐요. 미국에서 하는 스피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상을 물어보는 겁니다. 스피치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물어봐요. 너 저번 주에 뭐 했니? 그러니까 제가 명창이 된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귀명창이라서죠. 자식을 명창으로 키우고 싶으면 부모가 뭐가 돼야 돼요? 귀명창이 돼야 되고, 내 부하 직원을 명창을 만들고 싶으면 직장 상사가 뭐가 돼야 돼? 귀명창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귀명창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애들이 막 신나서 막 재밌게 얘기하고, 아빠 있잖아요. 내가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요. 막 얘기하면 아빠가 밥 먹다 뭐라 그래? 너 밥알 튄다. 밥 먹을 때는 입 다물고 먹어. 또 막 뭐 설명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 말 대답하지 말라 그랬지 너는, 엄마가 얘기할 때. 그럼 애가 집에서 무슨 재미가 있어요? 컴퓨터 못하게 하지, 텔레비 못 보게 하지, 말 못하게 하지, 뭐요 그럼? 죽으라는 게? 문 닫고 들어가서 뭐 벌쓰라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참 문제가 있어요. 애들한테 부모랑 얘기하는 게 놀이가 되게끔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 그러면 중3 정도만 되면 애가 딱 2글자밖에 말을 안 해요. 예. 아니요. 몰라요. 이렇게 혀를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귀찮다는 듯이 뱉어요. 그래서 눈을 보고 맞장구를 쳐야 김영창이지, 눈을 안 보고 그래서 이거는 김영창이 아니다. 항상 눈을 봐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요, 아이 눈을 보고 이렇게 말해서 키운 애랑 뒤통수로 떠들어서 키운 애랑 달라요. 눈 보고 말해서 키워야 돼요. 눈 보고 말하는 애들이 당당해요. 눈을 안 보고 말하는 애들이 어때요? 자꾸 이렇게 아니요, 안 그랬거든요. 아니, 엄마 집에 안 계셔갖고요. 그 준비물 못 가져왔는데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보시던지, 그럼 선생님이. 자꾸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애가 이렇게 돼. 빌빌해. 근데 눈을 보고 말하는 방법을 말하면 애가 말을 똘똘하게 하기 시작해. 그래서 눈이 더 중요해요. 입보다. 눈 훈련, 그러니까 항상 눈을 잘 보면서 훈련을 시키세요. 집에서 눈 보고 말하기. 자, 몇 학년이지? 5학년. 친구들 앞에서 얘기 좀 해줘. 5학년? 저 5학년이에요. 저는 5학년 3반 김소연입니다. 김소연, 오케이, 고마워요. 잘했어. 자, 자기한테 일어났던 일을 편안하게 그냥 제일 좋은 스피치는 뭐냐면, 소연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는 앉아서 말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서서 말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며칠 전 아빠와 임실로 놀러 갔습니다. 그래갖고 막 군수님 자제분 같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자, 우리가 반장 선거를 나가도 많은 아이들이 이래요. 제가 반장이 된다면 우리 반을 위하여, 제발 이러지 마. 뭐 깨깨거리면서 무슨 국회의원 이상한 분 같아. 얼마 전에 회장이 된 아이가 있어요. 얘가 어떻게 회장이 됐느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중학생 아이인데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공부 잘 못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잘 못하고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 반장 회장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중3 졸업하기 전에 꼭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에 정말 중대한 걸 내가 배우고 싶거든요. 도와주십시오. 회장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됐잖아. MBC 뭐 이런 데서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 아니면은 가수들 노래할 때 한번 보세요. 어때? 노래할 때 막 열창을 할 때는 손이 어때요? 막 손이 이러죠? 열창하는데 막 이러고 있다가 뒤로 넘어가게 같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격정적이면 손도 격정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 내가 하는 말이 조용하면 손도 조용히 앞에서 움직여야 돼요. 이 손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저 좀 따라해보세요. 손이 저랑 똑같이. 이 손이 너무 중요해요. 나랑 똑같이 해. 다시 한번. 이 손이 너무 중요해요. 격정적인 말을 할 땐 크게 움직이고, 감동스러운 말을 할 땐 아주 작게 움직이죠. 말도 똑같이 따라서 하려니까. 말도 똑같이 따라서 하려니까 아주 작게. 진짜 너무 강조할 말이 있다 하면, 그냥 따라서 해요, 빨리. 진짜 너무 강조할 말이 있다 하면 가끔씩은 발을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간절히 얘기하고 싶으면 아주 작게 들리지도 않게 말하죠.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왜 내가 아트 스피치를 얘기하냐면, 그렇잖아요. 악보를 다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떻습니까? 정명화 씨 같은 사람 보세요. 첼로 켤 때 막 정신없이 온몸이 흔들리죠. 왜 그래? 내가 하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악보에 있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악보를 막 격정적으로 움직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막 여러 거 치고 있으면 얼마나 이상한 음악이 되겠어. 말이건 글이건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전달하다 보면, 마음은 어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몸도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당연히 움직이면서 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이걸 중요한 거 어렸을 때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장 겸손하게 내가 할 말을 잘 차곡차곡 쌓아서 연습 열심히 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걸 몇 차례 경험해 보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장 안 해본 어린이 손 들어보세요. 나 반장 한 번도 안 해봤다. 꼭 해요. 왜 해야 되는지 알아? 반장 안 해본 어린이만 나 따라서 해봐. 반장은 빨리 해봐. 그래도 뭐 선생님 따라서 해. 반장은
꼭 해야 된다. 왠지 알아? 반장은 탁월함을 연마하여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반장이 되면 탁월함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그걸 연마해서 딴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반장을 해보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 반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일을 해보게 돼. 근데 잘난 척하면 분명히 반장에서 떨어질 거야. 그것도 경험해봐야 돼. 아주 그거 말똥이지. 잘 됐어. 잘난 척하면 꼭 떨어져 봐야 돼. 그리고 겸손하게 사람의 마음으로 아우르는 걸 경험해보면 아,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말이구나, 이것도 느끼게 돼. 그래서 아이한테 말할 기회를 많이 주세요. 말을 잘하는 방법은요, 말로써 넘어지고 말로써 상처 있고 말로써 승리하고, 이걸 남보다 많이 경험해보는 게 말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이 기회를 많이 가져야 돼.